코인입니다. 앞서서도 돈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가상의 돈입니다. 코인. 기사 같이 볼까요? 코인 신고 11명 중 7명 거래 내역 공개 거부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지금 이 11명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받았고 이 중에서 일부 이해 충돌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실명으로 누구누구가 자진 신고를 했는지까지도 사실 공개가 됐죠. 그런데 사실 상세한 내역, 개개인의 상세한 내역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 보유액을 공개했다. 근데 일단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공개액, 금액은 좀 공개를 했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11명이 그러면 누가 공개를 했고 공개를 거부를 했는지를 저희가 좀 그래프로 좀 그림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11명 중에 지금 7명이 공개를 거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5명 전원 비공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 공개했고요.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에는 비공개를, 그리고 나중에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공개, 무소속 김남국 의원 비공개, 황보승 의원 공개.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박준호 위원님,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전원 비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지금 코인 논란이 일었고 그 여파로 지금 자진 신고까지 간 건데 공개를 안 하면 사실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 전원 비공개를 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 권익위에 조사를 받자라는 이제 그 안을 제시했고요. 네. 또 뭐 민주당 역시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로 마치 이 국회의원들의 코인 거래가 모두 불법적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봤을 때 네. 최초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 FIU 금연정보분석원의 이제 제보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요. 네. 저기 있는 다른 의원들은 사실상 자진 신고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상황에서 네. 김남국 의원의 사례와 저기 있는 분들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또 최근에 이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제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윤리자문위 스스로 독립성과 신뢰성을 이제 훼손시킨 마당에 우리가 윤리자문위를 통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루빨리 저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지난번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네. 사례도 있고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이미 신뢰를 좀 잃었다. 권익위조사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조상호 위원님. 자꾸 김남국 의원 사례를 자꾸 뭔가 독특하고 튀는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FIU에서 거액 거래가 있다 보니까 통지가 있었던 거 당연하게 통지합니다. 통지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지나서 슬쩍 언론에 흘려주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뉴스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영장 내달라 해서 영장 받아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아무런 의혹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에서조차도 심지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위법 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들이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제명 권고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같은 기준으로 따지자면 권영세 의원은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네. 장관입니다. 근데 장관 근무 시간 중에 거래를 한 400여에서 500여에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의혹을 증폭해서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금 나머지 의원들하고 차이를 발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하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박준호 의원님과 조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 얘기가 사실 어제 열렸던 윤리특위에서도 사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기가 공개하면 그만이지 누구를 공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가 공개하기 싫은 걸 공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입장이 있을 거고 그 입장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개별 의원이. 김홍걸 의원이 생각하는 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겠죠. 의원 등도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우리 윤리특위에서 반드시 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사건과 권영세 의원님의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권영세 의원님은 자진 신고에 의해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지금 제시된 상황인 거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에 신고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어제 윤리특위에서 김혜재 의원은 아니 권영세 의원과 김남국 의원 다 똑같이 좀 공정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여기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두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봉건 의원님. 저는 권영세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똑같은 잣대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인 투자하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네.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회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또는 장관이었으면 장관의 업무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수시로 했다.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만약 권영세 전 장관도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코인 거래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파렴치 보고 몰아가는 거는 뭐 김남국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네. 낙일 찍는 거는 옳지 않고, 다만 또 한 가지는 김남국 의원은 저는 다른 케이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명 자체가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계속 남발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심사위원회 내용 보고 놀랐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100억 가까운 자산을 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또 상임위 활동할 때 200번 이상 거래를 했고, 근데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송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뭐 상임위 때 뭐 몇천 원 거래한 것밖에 없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언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커졌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소명조차 안 하고 그냥 나는 전 뭐라고 그랬죠? 나는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힘들어야죠. 국민을 영린을 건드려서 국민을 화나게 하고, 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파탄 지경까지 이끌고 가는 쑥대밭을 만들었으면 본인 마음이 힘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힘들지 않다는 것은 국민이나 민심이나 당이나 안중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그냥 개딸 등 강성 지침을 믿고 가겠다, 이런 식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다르다 이거죠. 예. 네. 지금 말씀은 김남국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다른 이유, 코인 거래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차재영 교수님.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은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한 게 문제 아니었냐, 그게 더 큰 문제였다라고 좀 지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권영세 의원의 진술 자체, 네. 이야기 자체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건의기에 아마 국민의힘이 아마 자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들 입장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는 김남국 의원하고 다르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야기하면 네. 그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다 비공개 공개 입장이 엇갈립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흘러가는 지금 정치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제 생각에는 시간 문제다. 이것이 국민 건의기회에서 진상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과 권영세 의원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김남국, 권영세 두 의원이 같은지 다른지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볼까요? 제가 아까 민주당 김홍걸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비공개를 하겠다라고 자문위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옆에 별도 공개라고 써져 있죠. 어제 김홍걸 의원이 개별적으로
따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했는지 같이 보실까요? 네, 2021년부터 지금 자문위에 신고한 5월 말까지, 5월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빗썸 코인원 지갑에 2억 5,460만 원의 돈이 들어갔고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1억 236만 원 정도 남았다. 그래서 59.8%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충돌 없었다. 난 이해 충돌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만 봤다. 권영세 등 모든 의원 다 공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문위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권영세 의원도 공개를 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까 살짝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듣고 올까요? 윤재옥 원내대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자기가 공개하면 그만이지 누구를 공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가 공개하기 싫은 걸 공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입장이 있을 거고 그 입장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개별 의원이. 김홍걸 의원이 생각하는 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겠죠. 네. 김홍걸 의원은 자기 것만 얘기하면 되지 왜 권영세 의원을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준호 위원님. 정치적 목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정치적 물타기인데요. 저는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이 거래 내역만 제외하고 뭐 이제 금액만 공개한 것인데 이제 뭐 우선 자기가 이제 자문위원회에 그런 뭐 거래 내역을 주기 싫다는 것이고 또 자문위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고 또 뭐 좀 전에 이제 그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공개하면 될 것이지 왜 또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논란의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을 같이 물귀시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저는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상우 의원님.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정치적 물타기는 네. 국민의힘이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국민의힘이에요. 적반하장 내로남불이 정치적 물타기 아닙니까? 아니, 너네들도 그렇게 하잖아. 이게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코인 거래 자체는 박봉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국회의원이 이렇게 투기성 높은 자산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면 과연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장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임이나 그러니까 뭐 업무 시간 중에 했다. 그 자체로 성실함에 반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을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심해도 안 돼요. 그에 상응하는 처분도 따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어떤 네. 기준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예상 밖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타기 맞다라고 인정하시면 하지만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지 않느냐라고도 또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네. 일단 권영세 의원과 김남국 의원 같다 다르다 이 부분을 두고도 사실 지금 얘기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인 자진 신고한 사람이 11명이죠. 저희 아까 그 기사를 다시 좀 가볼까요? 11명입니다. 근데 11명인데 일단 7명이 거래 내역을 공개를 거부를 했죠. 근데 사실 이 11명에 대해서 이 윤리심사 자문위가 뭐라고 했었냐? 사실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게 최소 5명이다. 11명 중에 5명, 최소 5명, 뭐 많게는 8명까지도 이해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우리 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원래 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은 이해 충돌 소지 있는 상임위에 아무도 안 계신 걸로. 김상희 의원과 전용기 의원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 거래 횟수도 적은 상황이라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은 해당되지 않는다. 네. 차재원 교수님. 아니 근데 보면 지금 여당, 야당,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8명이나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야 다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소속 의원들만 따진다고 해서 8명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3의 객관적인 조사 주체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네.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윤리자문특별위원회만 하더라도 여야가 추천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 그러니까 이 당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당히 독립적인 아마 시각에서 좀 더 상당히 엄한 기준으로 아마 상황을 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속 상임위만 없다고 해서 가면 이해 충돌이 가면 해당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 과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내가 발의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까지 다 따져본다고 한다면 네. 과연 여야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거기에 가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박진호 위원님. 저도 뭐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여당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든 야당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아무 뭐 어떤 논리를 가져다가 설명을 해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더라. 그렇게 말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런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민 권익이나 어쨌든 그 좀 우리 이제 국회를 떠나서 네. 보다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맡겨서 전수조사를 받고 또 그 전수조사 결과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네.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인 관련한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지금 코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회에서 코인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시작이었었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윤리특위 자체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징계안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소위로 넘기는 그 의결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습이었었는데 김남국 의원 어제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명 권고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과 비교해도 공정성,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글을 공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석현 부의장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석현 전 부의장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SNS에 지금 글을 올린 걸로 보이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본인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자문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지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윤리특위의 심사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은 사실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도부의 합의나 결정에 의해서 윤리특위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통과가 된다면 지도부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다는 게 제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수현 전 수석 그리고 이원욱 의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상호 의원님 일단 제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다 아시잖아요. 이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비명계. 비주류에 속한다고 보이는 의원이시고요. 그다음에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이미 국회의원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민주당 내부의 전체적인 기류나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뭐 한 이제 출석 정지 정도가 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네. 논의가 많이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정한 출석 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15일 네. 또는 30일 정도를 하는 게 제명 보통인데. 직전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건데 맞습니다. 뭐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이제 그 응당에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징계 처분은 형평에 맞고 비례 원칙에 맞아야 된다. 과연 이게 국회의원을 제명할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 지역구 구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 지역 주민을 그러면 대표하는 사람은 사라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김남국 의원과 유사한 그러면 거래 패턴을 보인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과거에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도 아니고 네. 만장일치로 제명을 권고했던 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도 국회 윤리특위에 아직까지 계류 중인 의원 중에 한 분이 박덕흠 의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만장일치 제명 권고를 했지만 지금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도 함께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거를 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 제명이 아니라 아마도 그 직전 단계인 출석 정지 30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출석 정지 30일로 가려면 만약에 이게 징계안이 가고 제명안이 부결이 되고 다시 윤리특위로 넘어와서 출석 정지 30일로 올라가야 그래야 사실 출석 정지 30일로 이 바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에서 애초에 정하기를 이제 자문위의 공고를 받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면. 자문위의 권고가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럼 윤리특위가 제명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윤리특위에 속한 의원들의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수위를 결정하느냐의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윤리특위가 결정한 처분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구조고 윤리자문위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논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윤리특위 내에서도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런 제명 안건, 네. 이 안건과 별도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들을 함께 처리할 거냐, 따로 처리할 거냐나 가지고 서로 지금 굉장히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봉건 의원님. 처벌의 수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윤리자문위원회가 오죽했으면 제명을 결정했겠냐 그 말씀으로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김남국 의원을 제명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고 네. 제명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 참에 그 부도덕과 위선과 결별하는 손절하는 그런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통정론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안 된들 이미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탄핵이 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제명이 안 되고 내년 5월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한 이런 얘기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계속 코인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권익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요거는 저희가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이루어진다. 주상호 의원님은 안 이루어진다. 왜 X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까 보이셨잖아요. 이게 네. 딱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권익위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이 없고 처음에는 거부했죠.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거부하시고 그 이후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이 없는데 네. 이제 와서 윤재욱 의원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회 차원의 자체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 정보 공개 거부하고 있고 비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권익위원회도조차도 이게 강제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좀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저도 심정적으로야 당연히 이게 다 해야 된다고 네.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22대 선거 때 과연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호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 안 하는 거 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공개 여부는 자문위의 공개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네. 일단 그 뭐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이제 원내대표가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 이제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뭐 민주당하고 함께하기를 이제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뭐 그것에 이제 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라도 뭐 저는 그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충분히 의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당도 야당도 다 권익위 전수조사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은 같은데 여야의 얘기가 상호간잘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